안녕하세요. 수영수제화분 인사드립니다. 소담스럽고 향기로운 수제화분, 소양수제화분입니다. 오늘은 주물럭 화분 또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자연스럽게 주물럭분 모양으로, 손주물 모양으로 제가 이렇게 주물럭 해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돌무늬 찍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꽃, 쉬운 꽃으로 해서 요번에는 쉽게 꽃을 붙여봤고요. 나뭇잎도 붙여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물럭분 이렇게 만드는 영상으로 마무리하고요. 요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요거 채색하는 거 약간 앤틱 빈티지한 느낌? 요번에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채색을 몇 개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채색하는 것도 따로 영상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나눠서 만드는 영상 하나, 그 다음에 채색하는 영상 하나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만드는 영상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보기에도 되게 쉬워 보이죠? 어렵지 않죠? 자, 이 흙은 갈색 조형토입니다. 갈색 조형토로 알갱이 굵직굵직한 그런 알갱이가 들어있는 흙이라서 갈색 조형토가 굉장히 세밀하고 얇은 이런 그런 조각 같은 그런 꽃무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쉽게 이렇게 해서 꽃을 붙여 볼 거고요. 중간에 이제 무늬로 이렇게 해서 찍어서 붙이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돌무늬 찍어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돌무늬 찍어도 괜찮은데, 이제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밑에 보시면 제가 포크로 긁은 자국이 있죠. 그런 긁은 자국하고 그 위에 이렇게 돌로 찍어서 돌무늬가 나는 무늬로 해서 붙여 볼 거고요. 자, 이런 작업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중간중간 나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쉬우면서도 조금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거, 익힐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근데 진짜 큰일이에요. 이 장마 때문에. 장마가 올해는 길고 피해가 굉장히 많네요. 작년에는 마른 장마라서 또 너무 가물어서 날렸는데 올해는 너무 비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이거는 자연재해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비 피해 많이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밑판에 지금 약간 크기가 조금 있는 사이즈라 8mm에서 1cm 정도 두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cm 두께 정도 되고요. 거기에 스크래치 내서 흙물로 스크래치 내고 그 위에 흙가래를 얇게 얇게 눌러서 그렇게 붙여줄 예정입니다. 제가 기존에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부지런히 작업을 몇 배속으로 돌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4배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스크래치 너무 깊게 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처음에 저도 이게 스크래치가 많이 낼수록, 깊게 낼수록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이사이 공기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그거 공기 빼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너무 깊지 않게 약간 이렇게 잘 붙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흙가래를 위아래로 꼭꼭 눌러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가게끔 최대한 많이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 꼭꼭 눌러주셔서 산소나 공기방울 들어가지 않도록 빼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에 구워 나왔을 때 밑판이나 이 다리 굽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터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 그 부분을 꼼꼼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로 꼼꼼히 다 붙이셨으면 이렇게 흙의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아래와 위에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꼼꼼하게 눌러주고 치대주고 손으로 계속 해서 치대줄 겁니다. 자, 영상이 지금 제가 편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손으로 문대고 치대는 모습이 많이 없어요.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서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작업하실 때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으로 이어서 붙였고요.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접합 부분이 뜨지 않도록, 뜨거나 그 안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꾹꾹 눌러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문질러주고 치대 주셔야 됩니다. 한 손은 안쪽에 받쳐주시고 한 손은 바깥쪽에 두시고 계속해서 치대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만드는 방법은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많이 습득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형태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흙가래 코일링 기법이 좋은 이유는 내가 얼마든지 흙가래를 쌓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큰 기물 작업할 때 사실 코일링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또 특이한 모양 좋아하는 것들 이제 뭐 특이하게 막 형태를 제가 자꾸 변형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화분들은 특이해서 그런지 제일 먼저 나가더라고요. 크기가 큰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작업할 때는 코일링 기법을 쓰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아, 물론 물레를 잘 치면 전기 물레를 크게 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손작업이 좋아서 이 따뜻한 손 느낌이 좋아서 손작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갈색 조형토예요. 그래서 이게 샤모트가 들어가 있어서 모래알갱이 같은 흙알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알갱이가 많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거칠어져요. 막 지문도 없어지고 막 손이 막 거칠거칠해 껍질도 벗겨지고 막 그래요. 그러도록 문지르셔야 됩니다. 자, 귀찮다고 덜 하시면 뭐 이게 나중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흙이 굉장히 쫀쫀해야 나중에 터지지 않고 구웠을 때도 잘 구워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자꾸 치대 주시고 문대 주셔야 돼요. 귀찮아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모양은 얼마든지 이렇게 모양을 원하는 대로 성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 붙일 때 꼼꼼히 이어 붙이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흙갈에 이어 붙이는 끝과 끝은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붙이시면 훨씬 더 잘 붙고 꼼꼼하게 붙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물스펀지질도 하고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편편하게 하기 위해서 헤라를 이용하셔도 괜찮고, 뭐 밥숟갈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됩니다. 약간 넓은 약간 그 뭐라 하지? 주걱 같은 약간 그 손주걱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손이 지문이 너무 없어져서 안 되겠다 하시면 그렇게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높이가 쌓아져 가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꼼꼼히 붙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흙의 두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래서부터 위까지 너무 두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전기물레처럼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손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 감안해서 근데 그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흙 느낌의 자연적인 느낌, 자연적인 손자국 느낌, 이런 게 좋아서 수제화분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고 말리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게 반건조가 돼서 뒤집은 다음에 다리 굽을 달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장마 기간이라 비가 지금 며칠째 오니까요. 지금 뭐 이게 사실 작업하는 기간에도 계속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며칠씩 걸렸거든요. 이해 안 되시죠? 자, 요번에 찍기예요. 이렇게 현무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 모양, 뾰족뾰족한 무늬 여러 가지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돌 모양으로 찍을 수 있는 도장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돌로 이렇게 찍어서 돌무늬를 만든 다음에요. 이어서 붙이는데 너무 동그랗게 또 이어서 붙이면 안 이뻐서 이렇게 찢어서 손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찢어서 붙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자리 어떻게 붙일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스크래치 내주시고 물 발라주시고요. 흙물 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약간 이렇게 잘 붙을 수 있을 정도로 스크래치 내고 흙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에 눌러 붙일 때 아시죠? 꼼꼼하게 꼭꼭 눌러 주시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산소를 꼼꼼하게 빼주셔야 됩니다. 이 공기방울 들어가면 안 돼서 퍽 터질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불에 제가 이제 꼼꼼히 붙인다고 해도 불에 구웠을 때 이 부분이 산소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마 중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꼼꼼히 붙이긴 하는데 할 때마다 이거는 진짜 긴장됩니다. 꼼꼼히 한다 그래도 어딘가에 산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전체적으로 돌을 찍어 주셔도 됩니다. 화분에다 직접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돌틈 사이에 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일단 돌틈 바구니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양쪽에 반대쪽에도 너무 한쪽만 붙이면 또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또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반대쪽에도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 그 사이에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처럼 할 거라서요. 그래서 한쪽에도 찢어서 붙여줄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무늬가 지워진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돌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돌로 찍을 때 안쪽에 손 대주셔야 돼요. 그냥 바깥에서 돌만 찍으면 안쪽에가 흔들리고 그래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 붙여볼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자, 꽃을 많이 붙이고 싶은 욕심에 일단 좀 넓게 벌려서 붙여보기를 합니다. 스크래치 내주시고, 흙물 묻혀주시고, 꼼꼼하게 붙일 자리 봐가면서, 자, 조금씩 이어서 붙여 나갑니다. 한 번에 다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쪽에서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이어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이어 붙입니다. 이거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수제 화분이라서 약간씩 터지고 그래도 매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1230도에서 1250도에 주로 굽기 때문에 고온에서 구우니까 흙이 잘 터져요. 그리고 요즘같이 장마철 습기가 많을 때는 특히 더 많이 터집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불을 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말려주셔야 돼요. 요번에는 너무 습해서 작업을 일찍 마무리했어요. 이거 지금 뭐 몇 개 그래서 못 들어가요. 너무 안 말라요. 지금 흙을 지금 작업을 해놓은 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은 게 10개가 되는데 막 화분이 마를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좀 뽀샤시하게 뽀얗게 말라야 되는데 흙이 젖은 채로 그냥 있고요. 마를 생각을 안 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요번 가마에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자, 일단은 최대한 부지런히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반건조 시키고 다리 굽을 다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많이는. 근데 요번 작업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말리는 데만 반건조 시키는 데만 한 2, 3일 이상 걸린 것 같죠. 이렇게 많이 걸릴 일이 아닌데 비 오고 막 습해가지고 이 습도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뒤집어서 굽을 달아야 되는데 말리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일단 꾸덕꾸덕하고 손에 많이 이렇게 질지 않게끔 할 때까지 말릴 겁니다. 일단 여기 안에 물구멍 내주고요. 그 다음에 물구멍 갈라지지 않게 물스펀지질 해주고 그 다음에 반건조 될 때까지 말립니다. 자, 말리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바로 뒤집어서 다리를 달아줄 겁니다. 자, 그 전에 좀 뭘 달아볼까 했는데 안 달아도 될 것 같죠? 자, 이제 꽃을 만들어 볼게요. 꽃은 그냥 둥글 흙가래를 얇게 해서 손으로 눌러서 꼭꼭 누른 다음에 이렇게 뚫뚫뚫 말아주는 아주 기본적인 꽃으로 해서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주름을 잡듯이 이렇게 해서 약간 카네이션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해줄 거고요. 요번에는 채색도 막 빨강 노랑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할 거라서요. 자, 꽃 만들어 줬고요. 자, 지금 많이 생략됐죠? 꽃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만 보여드렸고, 자, 흙이 마른 거 뒤집어서 일단은
다리를부터 달아줘야 되겠죠. 다리 굽을 먼저 달아주겠습니다. 자, 똑같이 스크래치 내서 흙가루에 붙여줄 건데요. 여기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산소거나 이렇게 자, 이렇게 꼼꼼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꼼꼼하게 눌러주셔야 되는데 지금 별로 안 꼼꼼해 보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 계속 해서 위에서 아래로 꼭꼭 눌러서 꼼꼼하게 내리 눌러서 산소방울을 없애줄 겁니다. 자, 이렇게 앞만 꼼꼼하게 한다 해도 들어갈 땐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한 손은 뒤에 받쳐주고 한 손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잘 붙도록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흙이 몸체가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말려주었고요. 그 위에다가 젖은 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흙에 마르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가 좀 갈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시간이 되시면 밑에 굽도 살짝 미리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또 비슷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살짝 너무 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흙가래도 같이 만들어 놔요. 같은 날. 그랬다가 같이 넣어놨다가 다음날 어느 정도 같이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너무 마르면 안 돼요. 그럴 때는요. 너무 딱딱할 정도로 마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질퍽질퍽 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굽 부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구멍 내주면 다리 부분은 완성이 되는데 이걸 바로 뒤집으시면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흙이 앞만 저기 좀 시간이 있었다 해도 약간 흐물흐물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위에는 무게가 크고요. 그래서 내려앉습니다. 밑에도 어느 정도 말려주셔야 돼요.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그래서 화분 작업이 하나 만드는데 보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불에서만 가마에서만 한 일주일 걸리고요. 이 화분 작업하는 데만 최소한 열흘 이상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한 20일 이런 큰 화분들은 한 20일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죠. 그렇다고 이거를 막 빨리 말리고 싶다고 불로 말리거나 뭐 선풍기 틀리거나 이러면은 이게 마르는 과정에서 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다림의 연속이라 우리 구독자님들 제 화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연적으로 기다려서 말라야 흙 안에도 단단하게 마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구멍까지 내고요. 자, 물구멍, 바람구멍은 크게 내주는 게 좋아서 이렇게 뿌리가 숨 쉬는데 도움이 되라고 큼직큼직하게 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다리 굽이 꾸덕꾸덕 말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바로 뒤집은 거 아니고요. 하루 이상 말렸다가 지금 뒤집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안에 다시 다 빼놓고 자, 이렇게 뺀 다음에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흙이 굉장히 불에 구우면 날카로울 수 있어서 물스펀지질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아까 만들어 놨던 꽃을 붙일 겁니다. 자, 아까 꽃 만드는 법 가르쳐 드렸죠? 자, 이제 뒤쪽에 무거운 부분을 떼어내고 자, 이렇게 꽃 한 송이 한 송이에서 붙이고 싶은데 붙이시면 돼요. 자, 스크래치를 양쪽에 화분에도 내주시고 꽃에도 내주시고 흙물 묻혀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꽃을 꼭꼭 눌러 붙여주시고 밑에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 무게를 잡아줄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얇게 코일링을 해서 요 밑에를 붙여줍니다. 위아래로 잘 붙도록 사이가 뜨면 안 돼요. 불에 구웠을 때 그 부분이 일어나거나 갈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붙여주시고요. 흙물도 한번 묻혀서 이렇게 붓질해 주시면 이렇게 꼼꼼하게 잘 붙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꽃송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장미꽃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양귀비꽃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아네모네 올려드렸던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꽃 모양을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앤틱 빈티지한 느낌으로 채색을 할 거라서 일단 꽃송이 좀 많이 붙이고, 꽃은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장미도 예쁠 것 같고, 양귀비꽃도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밑에 스크래치 내서, 포크로 스크래치 내서 다른 느낌, 다른 질감이 나도록 표현해 줄 거고요. 돌무늬 찍어서 붙이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쉬운 꽃에서 붙이고, 이파리 붙이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어서 다음에 오는 영상은 요거 이제 말려서, 이미 말려서 제가 채색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채색하는 영상,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앤틱 빈티지한 느낌인데 이게 제가 기존에 그림 분 같은 경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뭐 유약으로 이런 느낌을 하면 좋은데 그건 또 제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감으로 약간 앤틱 빈티지한 느낌, 약간 어두운 약간 그런 채도가 좀 낮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업은 되게 재밌게 했어요, 제가요. 채색은 거진 같은 날 많이 해가지고 앞에 보여드렸던 해바라기라던가 각치기 화분, 뭐 지금 만드는 화분 다 채색이 같은 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앤틱 빈티지한 느낌을 내게 한다고 혼자서 아주 얼마나 재밌게 채색을 했는지 몰라요. 일단 제가 안 해봤던 방법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심을 하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역시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작업은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하면서 저 혼자 좋아 죽어요. 막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저 혼자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우리 구독자님들 쉽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이런 느낌, 질감 느낌 내는 거 보여드리고 꽃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채색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왕이면 가마에서 구워 나온 모습까지 바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한 달에 한 번씩 굽다 보니까 이 영상 채색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아마 가마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월 마지막 주에 제가 굽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건 이미 예전에 작업해 놓은 건데 이게 아직도 흙이 안 말르고 막 속을 새기고 그 같이 만들었던 것 중에 막 그래요. 그래서 얘는 제가 막 혼자 빨리 말려보겠다고 제습기도 틀어보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뭐 하나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제가 노력은 하는데, 날씨가 안 따라줘요. 자, 뭐, 애 끓는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대로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을 하나하나씩 붙이니까, 좀 뭔가 좀 더 생동적이죠. 바위 틈 속에 이렇게 꽃이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자, 많이 붙였습니다. 이제 이파리 해볼게요. 이파리는 얇게 코일링을 미른 다음에요. 이렇게 조각 작게 조각을 내서 손으로 입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지금 핸드폰이 밀려가지고 자 이렇게. 자, 손으로 모양을 그냥 만들어 줬어요. 잎사귀 모양을. 그런 다음에 뾰족한 요런 요거는 이제 칼인데요. 전칼인데 없으시면 집에 이쑤시개나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포크로 나무 인맥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그냥 칼로 이렇게 살짝 오려도 되는데 이 포크를 포크를 뒀다 뭐 하겠어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크를 눌러서 잎사귀 만들어 주시고 붙일 때는 딱 달라붙게 붙지 않고 앞쪽하고 위쪽하고 잎사귀 끝과 끝을 위주로 해서 붙여줄 거고요. 윗면에 윗면이든 아랫면이든 한쪽을 붙여줄 겁니다. 한쪽은 뜨고 한쪽은 붙이게.
그래야 약간 입체적으로 나와서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그럼 좀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리고 약간 거칠거칠한 부분을 흙물을 묻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뭇잎 붙여주시면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거의 작업이 막바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파리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 끝과 끝 마지막을 꼼꼼하게 붙여주시고 양쪽에 중에 한쪽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더 안전하겠죠. 꼼꼼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꽃하고 꽃 이파리까지, 잎사귀까지 이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포크로 이제 스크래치를 마저 내는 거예요. 이게 질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색다른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돌무늬를 찍기도 하고 포크로 긁어주기도 하고 쌀이빗자루 같은 비로 이렇게 쓸어서 무늬를 내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무늬 찍기 할 만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뭐 예쁜 도장 무늬를 찍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엔 도장을 원체 이쁜 거 많이 팔아가지고요. 그런 무늬를 찍어서 무늬를 내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질감 표현을 하면 일단 지루하지 않고 보기에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개연성 없이 들어가면 지저분하고 조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돌무늬 찍은 거 밑으로 아니면 돌무늬 그 위주로 주위로 해서 이렇게 포크로 살짝 긁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질감이 나도록 긁어주고요.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헤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스펀지질로 해서 정리를 해줄 거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해주고 있어요. 손으로 계속 만져준 부분은 무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찍어주기도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돌로 찍는 거예요. 처음에 작업할 때는 안쪽에다 손을 대고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굳었기 때문에 가능해서 이게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래치를 계속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이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다가 스크래치를 내주시면 됩니다. 요 헤라로 해서 헤라가 없으시면 집에 숟가락 있죠. 밥 숟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살짝. 왜냐하면 이게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굉장히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치지만 않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스펀지질로 마무리 하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요거 영상 요 바로 뒤쪽에 보시면 뒷부분에 다음 채색 영상 채색해서 나온 완성품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채색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앤틱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으로 제가 채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에 구워 나오면 또 달라요, 색이요. 왜냐하면 이게 갈색 조형토기 때문에 그 흑색과 또 제가 채색한 그 색이 또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채색 느낌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사실 요번에는 이 갈색 조형토의 그림도 그려볼 거라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채색 영상 찍을 건데 일단 완성품 먼저 요번 영상 끝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붓질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보기에는 안 그래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제가 색을 풍부하게 많이 썼어요. 색도 쓰고 그 다음에 붓질도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했고 뭐 이것도 뭐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하이라이트 다 찾아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림분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 고맙습니다. 소양수지아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